네, 안녕하세요. 거기 우선에 지금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말소리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마스크를 좀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2021년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전라북도 운영단체인 사단법인 전통문화마을의 학교예술교육 센터장입니다. 강현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사님들 답답하시죠?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강사님들처럼 여러 가지로 많은 면에서 아직은 진흥원과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모르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진흥원으로 계약 주체가 옮겨가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필연적인 혼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오늘 저희 워크숍을 하면서 최대한 강사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강사님들께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도 답답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 채팅창에다가 질의를 해주시면 현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답변을 해보도록 하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 답변하고,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채팅창 또는 그 밴드에다가 일괄해서 비슷한 질문들은 묶어서 답변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리고 오늘 자료집을 미처 나눠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안내 드렸는데 그 진흥원의 그 운영 지침이 오늘 막 강사님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전화가 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알다시피 진흥원에서 너무 늦게 이 자료를 보내준 바람에 저희들이 자료집을 인쇄하려다가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자료집 인쇄해서 즉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이후에 저희들이 영상 파일을 올려놓으면 그 자료집 가지고 영상 파일 틀어놓고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혹시 자료집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먼저 사쪽 저기 중요한 내용들만 한 번씩 짚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사쪽 보시면은 전북 운영 비전을 이렇게 한번 접어봤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예술로 마음을 풍요롭게, 그 다음에 학교를 행복하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후에 저기 지금 강사님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있는 오늘 발표된 예술강사 시수관리 체계 개선에 대해서 아마 궁금한 것들이 많을 텐데, 좀 이따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전북 운영 비전은 이 코로나 시국에 각박하지만 우리 예술을 통해서 마음을 좀 풍요롭게 가져보고, 또 예술을 통해서 학교를 행복하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6쪽 한번 보시죠. 6쪽 한번 보시면 지원 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원 체계가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결정적으로 하나 바뀌게 된 것이 예술 강사님들의 근로계약 및 노무관리체계가 옛날 지역 운영기관에서 학교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즉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진흥원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그 강사님들의 그 노무와 관련된 것들은 다 진흥원에서 관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수에 대해서도 저희 운영단체에 막 그 항의를 많이 하시는데, 운영단체에서는 이 시수를 정한 바도 없고 진흥원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이 이후에 강사님들이 받는 불이익에 대해
혹시 있을지 모를 불이익을 저희들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흥원에다가 수차 질의한 결과로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교육부는 우리 쪽에 이 행사의 전체 주최자입니다. 그래서 주는 문화관광부이고 교육부가 협조하는 형태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돈이 내려오는 과정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학교 예술 강사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은 838억 6천만 원. 약입니다. 막 뒤에 뭐 숫자가 몇 개 있고 제가 좀 간략하게 더한 건데 이해하기 쉽게 838억 6천만 원인데요. 그 가운데 약 82.3%가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지역 17개로 내려와서 약 690억 원이 우리 각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그 중에 우리 전라북도에 배정된 예산은 50억 원입니다. 이 50억 원을 가지고 강사님들 학교 수업하는 강의수당, 교통비, 저희 전담 직원들 인건비, 그 다음에 기획사업비, 부대사업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50억 원은 지역에 내려온 전체 예산의 690억 원의 약 7.2%입니다. 근데 전라북도가 얼마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 전라북도 도시에는 우리 18개 그 광역시도 가운데 아마 한참 10위 밖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술 전라북도는 다행스럽게 특히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줘서 전라북도 그 예산이 우리 대한민국 18개 광역시도 중에서 4위입니다. 4위. 네 번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전라북도 교육청에 조금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앞으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겠죠. 제가 보기에는 전라북도보다도 이제 앞으로 전라북도 도청에서 많이 좀 예산을 더 지원해 주면은 우리 예산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흥원의 예산은 약 17.7%인 총 얼마가 배치가 되어 있냐면은 148억 6천만 원을 진흥원이 가지고 갑니다. 148억. 예전에는 이 예산이 전부 지역으로 내려왔었는데 금년에는 진흥원이 주체가 되면서 계약 주체가 되면서 진흥원에서 가지고 갑니다. 이 가운데 약 120억 6천만 원 정도는 강사님들의 개인 부담금, 보험료 있죠? 거기 3대 개인 부담금 또는 기관 부담금에 충당이 되고 진흥원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이렇게 가져가면서 새롭게 사업을 하나 만든 게 무슨 다각화 사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다각화 사업을 하는데 약 28억을 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면 148억 6천만 원은 현재 진흥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10억 정도 조금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쓰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7쪽에 보시면 똑같습니다. 거기 각 지원 기관별로 한 일을 제가 정리해 봤는데 거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즉 진흥원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오래 변한 것이 예술강사 접수 및 선발을 계약 주체이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했습니다. 예전에는 형식적일 망정 지역 운영기관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전적으로 진흥원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 법무 하여튼 이런 관련 사업은 전부 진흥원에서 할 것입니다. 이 외의 사업들은 우리 운영기관에서 예년과 똑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보시면 여기 지금 운영단체들이 예전에는 지역에 따라서 국악과 그 다음에 나머지 7개 분야로 나눠져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2019년도까지는 그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었죠. 20년도에 8개 분야가 통합이 됐는데 올해는 모든 광역시도가 8개 분야로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악, 나머지 7개 분야 이렇게 나누는 게 무의미해졌습니다. 다만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지원을 해줄 때 아직도 이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라북도 도청 같은 경우는 지원해주는 예산을 전적으로 국악 분야에만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래 7개 분야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고요. 국비하고 지방비 또는 지방교육재정비 이런 것들이 서로 매칭돼서 내려온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9쪽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교육활동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강사님들이 제일 많이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것이 일주에 14시간, 1개월에 59시간 운영을 철저하게 해라. 어길 시에는 강의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만든 자료집에 보면 하루에 8시간, 그래서 엠바고를 걸어서 발표를 못 했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일 8시간까지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운영단체하고 진흥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진흥원에서 이렇게 무리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지금 주 14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 14시간 월 59시간인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뒤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사업 내용에 보시면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 이번에 중복 신청을 포함해서 신청한 학교를 저희가 해보니까 총 618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교육 과정으로는 교육 과정으로는 1115개 교육 과정, 시간으로는 17만 2,308시수를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해가지고 보니까 13,818시간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아마 이것보다 더 감소된 것으로, 여기 13,000이라는 개념은 그 변경 신청을 제외한 시간이니까 이것보다 더 많은 시수가 이렇게 좀 감축이 됐는데 아마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지금 학생들 추이로 놓고 봐서는 갈수록 신청하는 시수는 급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직까지는 그래도 신청한 시수에 비해서 선정된 시수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가면 좀 어느 정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 자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변경 시수까지 다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최종 선정한 것을 보면 학교로는 618개교가 다 그대로 됐고요. 교육과정이 줄었습니다. 822개 교육과정. 1차부터 5차까지 이렇게 5순위까지,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특정한 것들은 1순위에, 국악 같은 경우는 1순위에서 끝나고 대부분 2순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다음에 시간은 10만 1008시간이 현재 저희들이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이는 진흥원에서 최대한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 정도만 배정을 해라 최대 시수를 정해준 게 있는데 10만 1104시수의 약 99.9%를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강사님들에게 많이 배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배정된 시수 보면 예산하고 비슷합니다. 전라북도는 전국적인 시수의 72.3, 전국 시수가 얼마냐면은요, 총 139만 6천 시수 정도 됩니다. 전라북도에 배정된 게 약 7.24% 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배정이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강사 수를 보시면은 우리 전라북도 강사 수는요, 현재 총 389명입니다. 국악이 149, 그 다음에
뭐 무용이 94 이렇게 쭉 해가지고 총 389명인데요. 밑에 제가 퍼센테이지까지 남녀해서 다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 12쪽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국적으로 강사는 5,065명입니다. 5,065명인데 우리 전라북도가 389명이니까 5,065명의 약 7.8%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배당된 시수는 7.24%인데 거기 강사는 7.8%다 보니까 아마 평균 시수는 조금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 잘 알고 있을 텐데 예술강사 13쪽입니다. 예술강사 배치를 보면 운영학교는 450시수, 예술강사는 최대 476시수입니다. 이건 뭐 저기 강사님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고요. 정규 배치는 이미 끝났으니까 지금 추가 배치 중인데요. 추가 배치는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가끔 질의가 많이 옵니다. 왜 어떤 근거로 이 강사님을 했습니까? 이렇게 왜 나는 안 됐습니까? 하는데 진흥원에서 전국으로 공통으로 그 순위 기준을 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고요. 생활권, 교육, 근거리, 사업 참여 누가 먼저 했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우선해서 최우선은 저시수입니다. 근데 저시수다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진흥원에다가 저시수의 개념을 좀 질의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시수의 개념은 0시수에서 100시수까지가 저시수입니다. 이 0시수에서 100시수 강사가 있으면 모든 것을 제외해 놓고 가장 우선으로 배치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1번이 저시수고 나머지는 그 추가 배치 기준에 의해서 배치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모든 것을 이와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님들 한 점의 의문 없이 이대로 배치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딱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총 6단계, 시수까지 하면 7단계인데, 7단계까지 똑같은 강사님들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담입니다만, 어쩔 수 없이 이 두 분은 마지막에, 운영단체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해서, 그 두 분 중에서 그래도 시수를 조금, 다른 시도에서 받은 시수가 없는 분으로 이렇게 배치한 것 제외해놓고는 모든 것이 이 기준에 의해서 배치됐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배치, 신규 강사님들, 기존 강사님들은 잘 알 텐데, 신규 강사님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9월 달까지 매주 금, 토, 일에 어느 학교가 시수가 비어 있으니까 신청하실 분들 신청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강사님들이 금, 토, 일 신청을 하고, 월요일 날 우리 운영단체에서 아까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가장 합당한 강사님을 그 순에 의해서 배치를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점은 이왕이면 우리 시도에 배정된 시수를 우리 전라북도 예술 강사님들이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술 강사님들이 한 번도 신청을 안 해가지고 타시도 강사님들이 이렇게 배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시수 나오게 되면 관심 갖고 좀 우리 전라북도 강사님들이 보다 많은 시수를 이렇게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쪽에 보면 법정 의무 연수가 있는데요. 지금 진흥원에서 아마 어떤 사이트를 알려주고 이곳에 가서 법정 의무 연수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가보니까 유료 연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받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운영단체에서도 조금 이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예술 강사님들이 편하게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자님이 이 부분이 또 약간의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정 의무 연수 17쪽에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운영단체에서 거기 이수할 기관을 정해서 안내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좋은데, 문제는 작년에 제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받아달라고 사정해도 끝까지 안 받으신 분이 계세요. 이거 안 받으면 거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계약 주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라든가 이런 걸 물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진흥원에서 물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은 안 했습니다. 진흥원에서 이런 이야기는 안 했지만 자칫 불이익이 갈 수 있을까 염려스러우니까 꼭 이런 시간 내에 연수 마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것은 뭐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리 받고 학교에 가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니까 선생님들께서 미리 받고 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규 강사님들 연수 받아야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꼭 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 보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기획사업인데 기획사업은 전적으로 우리 운영단체에서 합니다. 그러나 올해 예산이 많이 줄어가지고 여러 가지 기획사업을 한 6개 정도 준비를 했다가 예산이 없어서 3가지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술 프로그램, 무지개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이 있고요. 구석구석 예술 나눔이 있고 저수백조로 찾아가는 행복가득 예술열차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자세한 것은 나중에 사업 진행할 때 또 따로 더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강사님들을 위한 워크숍 지금 하고 있고, 예술 강사님들 권익보호나 치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수업을 잘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부대 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꼭 주시고, 또 추후에 예술 강사님들로 운영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조언을 받아서 좋은 프로그램 개설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적어놨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22쪽 보시면 예술 강사 의무연수에 대해서 해놨는데요. 거기 추진 내용에 보시면 필수가 교과목별 의무연수인데 이것은 신규 강사들은 꼭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법정 의무교육, 그 4대 교육이 있잖아요. 이 4대 교육은 누구나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받을 건지 어떻게 받을 건지는 우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장 추후에 또 안내해 드리면 그때 좀 빠른 시간 내에 꼭 받으셔서 올해처럼 끝까지 이수 안 한 강사님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고 교육활동 관리 보시면 27쪽입니다. 27쪽 한번 보시면 27쪽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강사님들이 제일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전 방문할 때 반드시 예전에는 사전 방문 뭐죠? 잠깐 이게 잠깐만요. 사정방문 보고서만 써서 제출했습니다. 사정방문 보고서는 누구나 다 쓸 수 있는데 올해 진흥원에서 갑자기 새롭게 하나 추가하게 된 게 지금 막 혼란스러워하는 근로시간 약정 신청서라는 것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흥원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게, 예를 들자면, 주 14시간으로 막은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주 14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15시간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줘야 된다. 근데, 주휴수당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없다. 그러면서, 안 된다라는 거다고요. 월 59시간 이상은 안 되는 이유는
59시간 이상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정규직 채용에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열어준 거지, 예, 너무적인 그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문체부나 저기 지금 진흥원도 진흥원 마음대로 못한 게 문체부, 교육부, 그 다음에 노동부 이런 쪽에서 압력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무관리상 원칙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지난번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뭐 일 단위도 풀어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양식이 지금까지는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월화수목금토 해가지고 일로 몇 시간 들어가는 것까지도 세세하게 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운영단체하고 협의하고 난 다음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저기 월 단위로 이렇게 지금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몇 시간 이렇게 쓰는데 반드시 59시간 밑으로 써야 됩니다. 59시간 이상을 쓰게 되면 저희들은 이 약정서를 되돌려 줄 수밖에 없고, 되돌려 주게 되면 계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보면 강사님들 학교에 가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약정서를 우리들한테 제출을 하면 우리들은 강사님이 나가는 모든 학교 것을 전부 더해 가지고 주 14시간이 넘은지, 아니 주는 여기 표기 안 하니까 월 59가 넘은지를 확인을 해서, 만약에 A라는 학교, B라는 학교, C라는 학교를 나가는데 그 달에 보니까 59가 넘는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그것을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돌려주게 되면은 계약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진흥원으로 올린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진흥원에서 되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시도하고 나가시는 강사님들 계실 텐데, 다른 시도에 나가는 강사님들은 전라북도에서 나가는 것 플러스 다른 시도에 나가는 것을 더해서 월 59시간이 넘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강사님들 중에 뭐라고 그러죠? 복지기관인가요? 거기에 나가시는 강사님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유아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강사님들, 진흥원하고 계약을 맺어서 거기를 나가는 강사님들은 다 더해야 됩니다. 현재 내가 나가고 있는 모든 학교 플러스 그곳 나가는 것까지 합해서 월 59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단계별로 다 확인을 해서 전체 해가지고 59가 안 넘는다고 했을 때 진흥원에서 강사님들한테 아마 그 링크 걸어진 것을 보내주면 그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되돌려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약정시간 변경서 뒤쪽에 보시면은 그 도표가 하나 있는데, 도표에 보면 1차 확인은 운영단체에서 하고 2차 확인은 교육진흥원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통과되면 계약이 성립하라고 링크가 가고, 여기에서 통과 안 되면은 다시 예술강사님한테 이것을 되돌려주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당연히 사전 방문하게 되면 일에 한해서 43,000원의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시국이니까 비대면으로 하면 어쩌느냐? 비대면으로 추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전 방문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대면으로 했는지 비대면으로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정서에 도장 제대로 찍혀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은 저희가 비대면으로 했는데요라고 이야기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다만 약정서를 우리는 반드시 메일로 해서 이렇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대로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월별로 제한 시수, 또 주별로 제한 시수는 여기 약정서에는 월별 제한 시수만 나와 있는데, 선생님들이 거기 시스템에 올릴 때 주별로 이렇게 올릴 그러면 그 모든 학교 것을 더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복지관의 유아 프로그램까지 더해가지고 14가 넘으면은, 넘은 것에 대해서는 수업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14가 넘은, 솔직히 학교 나가다 보면 14를 더 할 수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난 수업했는데. 강사님들이 융통성을 발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학교 선생님들 가운데는 전혀 융통성이 없는 학교 담당 선생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운영단체에서 어떻게 그 선생님에게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예, 제가 지금 운영단체 입장에서 저는 원칙적으로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진흥원의 생각이다. 라는 것. 또 진흥원 또 뒤에 그 문체부나 교육부나 노동부나 이런 것의 생각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시스템에 올라온 것은 저희들은 시스템으로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 수업을 어떻게 했느냐는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만 14시간 이하로 기록이 되면 될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눈치 빠른 강사님들은 눈치를 채셨을 것이고, 아직도 그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하시고 그냥 우리한테 확답을 자꾸 요구하는데, 우리는 간단합니다. 저기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주 14시간, 월 59시간 넘으면 안 된다. 이건 그 진흥원에서 우리한테 내려온 그 협조 요청 사항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대로만 이야기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달라진 점, 옛날에는 출강경과 등록하고 사후 승인했는데, 이전에는 사전 승인하고, 사전 계획서 승인하고, 계약하고, 출강하고, 그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중간에, 그러면 저희들이 질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질의했었는데, 중간에 학교라는 게 미리 정해진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학교가 변하지, 강사님이 변합니까? 그러니까, 진흥원의 이야기는 만약에 학교가 갑작스럽게 그 변동을 해서 못하게 되면 휴업수당으로 처리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 가능한 한 미리 변경이 되면 변경 신청서를 추후에 아마 안내가 될 건데, 변경 신청서를 내셔가지고, 약정서를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진흥원에 건의하기를 변경 신청서 전체를 그냥 맨날 통으로 바꾸게 하지 말고 그 자리만 어떻게 이렇게 긁어서 도장 찍어서 하든 어떻게 하는 방법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진흥원에서 답변이 오는 대로 바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만 변경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달에 원래 계획서에는 30시간만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학교에서 갑자기 소풍을 가려다 안 가고 수업을 했다. 그래서 38시간으로 늘어났다. 그러면은 그 전에 미리 38시간으로 변경한다는 변경 신청서를 꼭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진흥원의 허락을 받고 허락이 떨어지면 수업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딱 못이 박아져 그 강사님들도 받아보셔서 알겠지만, 여기 뒤쪽에 보시면은 거기 작성 방법에 보시면 최초 약정이 아닌 변경 신청 시에는 그 변경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반드시 붉은색으로 표시해라. 그래서 다시 담당 교사하고 사인해 가지고 제출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안내 기타 유의사항 4번에 보시면은 월별 59 이하로만 출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전체 강사에게 되는다. 만약 2개 이상의 학교에 출강하거나 복지기관 아동 분야에 활동하는 강사도 신청서는 각각 제출하나 역시 전체 더해서 59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8번은 확정된 신청서에 기재된 출강 시간에 출강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강. 예를 들어서 59로 썼어요. 미리 계획서에 선생님하고 협의해서 59로 했어. 근데 내가 55시간밖에 수업을 안 했다. 그러면 나머지 4시간은 결강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변경 신청서를 안 내면. 그러니까 꼭 변경 신청서를 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의무의 사후보가, 예를 들자면 59시간을 썼는데 55시간만 수업했어요. 그래서 55시간만 이번에 시스템에 등록했어.
이후에 4시간은 다음 달로 넘겨가지고 내가 4시간 했어. 보강을 했다 이거죠. 이제 작년까지 허락됐잖아요. 올해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변경 신청서를 사전에 내서 허락을 받아라. 그러고 난 다음에 보강이 돼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최소한 제가 보기에 그 달이 끝나기 전에 변경 신청서 내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재한 출강 시수를 초과하여,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30시간을 했는데 갑자기 38시간 수업을 기획과정에서 38시간 했다. 그러면은 그 8시간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저희들은 시스템에 올라온 대로만 확인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약정 신청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약정 신청서가 저희들은 시스템을 꼭 2개만 확인을 하니까 약정 신청서 꼭 변경이 있으면 변경해서 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수업을 많이 한 경우 융통성을 발휘해라.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더 질문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저는 답변 드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답답하시더라도, 또 막 성질이 많이 나실 걸로 아는데 성질이 나시더라도 저희 운영단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밖에 말씀 못 드린다는 것.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융통성이란 말을 좀 잘 알아듣고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술강사 모니터링 34쪽에 나와 있는데요. 신규가 예술강사하고 활동 지역을 변경한 강사님들은 금년에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전에 이와 자세한 계획이 세워지면 강사님들 개인에게 일일이 다 안내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강사님들, 특히 신규 강사 또 지역 변경 강사님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강사님들 신분에 전혀 어떤 변동, 분리 그런 거 없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만족도 조사 및 근태관리, 지금 이야기해봤자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겠지만, 현재 이것은 2020년도 자료를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21년도 자료 오게 되면 또 저희들 홈페이지, 밴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꼭 공지하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태관리는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진흥원의 입장은 물어보니까 이 근태는 강사님 스스로 근태는 나중에 취업 규칙에 의해 가지고 징계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 지침대로 하면. 그러니까 절대 근태 허투루하시면 안 되고요. 다만 학생 만족도 조사는 강사님들 신분하고 전혀 관계없이 강사님들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하는, 그래서 그 수업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설명이 해놨으니까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모르면 저희들에게 전화가 오시든 아니면은 단체로 이렇게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지금 누구 지르가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는 학교 일정이 정해져 있어 주 14시간이 넘는 경우 강사가 학교를 포기해야 하는가요? 그랬잖아요. 최대한 융통성,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융통성을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예를 들자면 18시간 이번 주에 꼭 잡혀 있는데 18시간 수업해야 되는데 나머지 4시간 어떻게 해야 되냐? 포기해야 되냐? 나 수업 안 해야 되냐?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그 사전 계획서에 그 담당 교사님하고 좀 잘 융통성을 발휘해라.
제 입장에서는 이게 최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운영단체에서 어떻게 포기하라고 하겠어요. 이거 수업하면 꼭 가져야죠. 그러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4주 14시간 곱하기 4주면 56시간이므로 다섯째 주 아닙니다. 한 달이니까요. 4주가 아니고 한 달에 시간입니다. 59입니다. 한 달이니까 1일부터 31일 또는 30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4주에 56시간이 아니고 한 달에 59시간이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재 지원 같은 경우는 넘어가겠습니다. 다 잘 알시고 신규 강사님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하시고 혹시 읽어보시고 나는 기자재가 것이하다 싶으면은 우리 운영단체에 전화 주시면은 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안내해서 무리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비 및 각종 수당 기존 강사님들은 당연히 잘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신규 강사님들 위해서 기존 강사님들 조금 답답하더라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사비는 급여 명목이 있고요. 실비 변상 및 지급 비용이 있고 기타가 있습니다. 급여는 강사비가 있고 근로자의 날 수당이 있고 산 전후 임신 출산을 전후해야 한다. 앞에나 뒤 뜻입니다. 있는데 지급일은 매월 13일 날 있고요. 근로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월별 총 지출액 이렇게 쭉 써져 있으니까 계산 보시고요. 실비로 교통비가 나가고 그 다음에 도서백지 수당이 나가고 장애인 수당이 나가고 선박 등 운임료 및 숙박비가 나갑니다. 건강진단 비용도 나갑니다. 기타 비용으로 식대, 아까 이야기했던 사전방문 보고비, 사전방문 교통비가 있다는 것. 이것도 이제 나머지는 읽어보시면은 얼마씩인지 잘 나올 겁니다. 또 하나, 강사님들 가운데 이제 작년에는 전라북도 외에 다른 시도 나간 것은 각각 계산을 했는데, 시수 계산을 했는데, 올해는 같이 계산하냐,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따지면, 설명을 드리면, 회사가 다릅니다. 우리 전통문화마을이라는 회사가 있고, 예를 들어 전라남도로 갔다 가면 전라남도 국악협회라는 회사. 그래서, 이 시수가 각각 회사마다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59시간 할 수 있었고, 전라남도에서 59시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전부, 우리 강사님들 회사가 통일됐죠. 진흥원으로 다 통일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흥원이라는 한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노동법상 59시간. 59시간 이상 하면 정규직이나 무기 뭘로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주 14시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진흥원으로 이렇게 통합됨으로써 오는 혼란의 과정이다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게 거기 우리 예술 강사님들 중에 제일 많이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복지기관에 나가는 분들이 있는데, 복지기관에 유아, 청소년, 그 다음에 노인 이런 분들에게 교육이 있는데, 다른 쪽에 나가는 분들은 따로따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나는 청소년 쪽, 복지기관 청소년 교육을 나간다 그러면은 그분은 우리 예술 강사 쪽에서 59하고 청소년 쪽에서 59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아는 안 돼요. 유아가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아 파트만 진흥원하고 계약을 해요. 그래서 진흥원이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유아 파트만 더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진흥원으로 계약 주체가 통합됨으로써 오는 혼란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진흥원 쪽에서 하게 됨으로써 진흥원의 입장은 진흥원은 공공기관이고 공공기관은 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 융통성이 발휘하게 되면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점에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뭐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술 강사님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쪽에 보면 그 양식을 첨부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은 지금 진흥원과 협의되지 않는 가운데 저희들이 작년에 썼던 양식을 임으로 지금 혹시 필요할까 싶어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자료집에서는 무시하고 나갈 것이고요. 파일에는 붙어 있는데 이 양식을 무시하시고 새로 진흥원에서 양식을 내려준다고 하니까 그때 되면 추후에 저희들이 홈페이지 또 밴드 올려가지고 안내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양식 나오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노무하고 관련된 증명서는 앞으로 진흥원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발급하는 체제로 바뀔 것 같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흥원에다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뭐 민원24 이런 데처럼 그곳에서 이렇게 발급받고 하는 체제로 바뀌지 않을까. 그 다음에 단 2020년도 것까지는 잘 알다시피 국악 분야 예술 강사님들이 2020년도까지는 우리 전통문화마을에서 발급받아야 되고 나머지 7개 분야 강사님들이 2020년도 것은 우리한테 19년도 이전 것은 전북 문화관광재단이나 모학 쪽에서 운영할 때는 모학 쪽에 문화관광재단에서 아르떼에서 운영하든거나 하는 것은 문화관광재단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건 어디다 신청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으면 우리 쪽에 진흥원 지침이 내려오고 나면 우리 쪽에 전화하시면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술 강사님들 위해서 건강검진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끝까지 안 받은 강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 이유를 모르겠지만 진흥원 쪽에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이제 가져가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안 받으면은 뭐 우리는 진흥원 쪽에다가 이 강사님이 이러저기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습니다. 뭐 의무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 보고하도록 체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스러우니까 제때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들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쪽에 민원 넣으신 학교 쪽에서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저희 쪽에도 진흥원 쪽에다가 질의를 하고 제가 그냥 진흥원 그 다음에 복지부 그 다음에 여가부 법무부 전라북도 교육청 온갖 데 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예술강사님들이 받아야 될 의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무는 아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그 법을 만든 취지에 의해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나오는 강사님들은 받았으면 좋겠다. 받아야 된다. 단, 안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원래 안 받으면 과태료나 다른 것을 가도록 되어 있는데 안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과태료를 물지는 매기는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참고해 주시고 1시간 정도 되니까 뭐 가능한 한 협조해서 그 법 취지를 좀 이해하시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요즘 아동학대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저도 학교 현장에 있어 봐서 알지만 아이들 가운데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두시고 추후에 이것도 지침이 명확하게 내려오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에서는 아직까지는 의무교육 대상자는 아니다. 다만 그 법무부나 이런 쪽에서는 그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 즉 교육청의 해석에 따라야 된다. 또 법무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각 기관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해서 솔직히 뭐가 정답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한 한 그래서 그 혹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내려오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바람은 1시간 정도 되니까 받아두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학교 담당자 워크숍이 진행되나요? 그래서 학교 담당자 워크숍을 진행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예상은 3월 첫 주로 예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면 지금 안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발령이 나서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요. 많이 바뀌어 있는데 새로 오신 강사님 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오히려 그런 학교들에게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담당 교사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오늘처럼 이렇게 영상, 그 다음에 업로드, 그 다음에 교사님들 대상으로 밴드를 만들 겁니다. 밴드를 해서 밴드에 올리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해서 또 자료집 만들어서 학교에 다 보내고 이런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혹시 지금 바로 문제가 생기면은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운영단체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 선생님들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전화 오셔가지고 학교 오고 통화해서 해결한 부분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미칠 정도로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도저히 센터장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전임 교사 입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전임 예술 강사 담당 교사 입장에서 이야기해도 안 먹히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어떻게든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서 장학사님 협조하에 현장 방문해가지고 해결해 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진흥원에서 내려온 지침 또는 불법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까지도 저희들이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원칙은 이러하나 이럴 수도 있다라고 정도까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들어온 거 있나요? 질문 들어온 거 있으면 답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혹시 오늘 이거 끝나고 나서라도 질문 이렇게 올리시면 저희들이 밴드에 자료 올려놓은 거에도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아니면 유튜브에다가도 질문해 주시면 이후에 열심히 담당 우리 직원님 고생하고 있는데 더 고생해서 저녁에라도 좀 답변 써서 올리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밴드 채팅 활용해도 좋고요. 전화는 너무 지금 한꺼번에 많이 오고 있으니까 가능한 한 전화는 이렇게 천천히 좀 해주시고 밴드 채팅 이런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다 보면 저희들이 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진흥원은 직원을 늘리고 우리는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답변하는데 아직까지는 다 돌아가면서 답변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채팅, 문자, 유튜브에 그 댓글, 밴드 댓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강사님들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또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 게 또 답변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것까지만 답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질의한 내용들은 추후에 저희들이 질문 내용들을 이렇게 수합해서 유사한 질문끼리 묶어가지고 답변 오늘대로 가능한 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고생스럽지만 우리 담당자님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답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